여러분,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가 지금 먹는 이 쇠고기 한 점에 그 소의 인생 전체가 담겨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.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일본산 쇠고기 포장지에 적힌 작은 코드 하나로 농장에서 우리 식탁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마트에 가면 정육 코너에서 이런 라벨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?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. 근데 가격표 옆에 있는 이 의문의 숫자, 이게 그냥 관리번호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. 사실 이 안에 소 한 마리의 전체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자, 그럼 첫 번째로 이 쇠고기 위에 찍힌 코드의 정체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이건요, 단순한 가격표나 유통기한 표시 이런 게 아니에요. 이 번호는 사실상 그 소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록이 담긴 아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는, 말하자면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. 네, 이게 바로 이 전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일본에서 태어나는 모든 소는요, 단 한 마리의 예외도 없이 마치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10자리 고유 아이디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. 와, 정말 철저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마스터키로 어떻게 그 소의 이야기를 잠금 해제할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는요, 여러분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. 그러니까 농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창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. 그냥 포장지에 있는 그 번호를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? 사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정보는 늘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. 방법은요, 정말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면 끝납니다. 첫째, 포장지에서 번호를 찾는다. 둘째, 지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한다. 셋째, 그 번호를 입력한다. 끝! 정말 누구나 쉽게 내가 산 고기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거죠. 그리고 그 번호를 딱 입력하는 순간, 와,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도축 정보까지 이 소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렇게 화면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 10자리가 한 생명의 전체 타임라인을 담고 있는 셈이죠.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가요, 이게 정말 놀라워요. 태어난 날짜나 성별은 기본이고요. 심지어 어떤 어미소에게서 태어났는지 그 어미소의 번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. 어느 농장에서 자랐고 언제 또 어디서 도축되었는지까지 말 그대로 소의 일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도대체 뭐 때문에 일본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걸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BSE. 우리에게는 광우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? 당시에 이게 소는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2001년에 일본에서 광우병이 딱 확인되니까 소비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이 뭐였냐? 바로 2003년에 만든 소 이력 추적법이었던 겁니다.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강력한 조치였던 거죠. 근데 생각해보면 이력 추적이라는 건 어쨌든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응하는 거잖아요. 사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농장의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, 바로 HACCP 시스템이 등장합니다. HACCP, 우리말로 해썹이라고 하죠.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그냥 다 만들어진 최종 제품을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. 사육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분석해서 차단하는 그런 사전 예방 시스템인 거죠. 그러니까 이력 추적제가 사후 관리라면 HACCP는 사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안전과 위생, 이걸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생겼거든요. 그게 바로 JGAP라는 표준입니다. 이건 그냥 식품 안전만 보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장 운영 전체를 평가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종합인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둘의 차이점은 아주 명확해요. HACCP가 먹거리 안전, 그러니까 위생에 딱 집중한다면 JJGAP은 그 안전은 기본으로 깔고 여기에 환경 보호,
동물 복지,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까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인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 네 가지 기둥이에요. 첫째, 식품 안전. 둘째, 환경 보호. 셋째, 동물 복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인권까지. 제2계급 인증을 받았다는 건 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을 만족시켰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.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JSGAP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2018년에는 인증받은 농가가 겨우 26곳이었어요. 그런데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이게 선수촌 식자재 납품 기준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2022년에는 무려 250곳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죠. 시장이 이 인증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이 모든 시스템이 결국 우리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쇠고기 위의 작은 코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라는 단어로 이어지는지 그 최종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생각해보면 쇠고기 포장지에 있던 그 10자리 숫자에서 시작해서 JGAP 인증까지 왔잖아요.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보여주냐면요. 이 작은 숫자 하나가 안전과 윤리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.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여러분은 쇠고기 한 팩에 얼마나 놀라운 투명성의 세계가 담겨 있는지 알게 되셨습니다. 이처럼 깊이 있는 정보 추적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과연 어떤 수준의 투명성을 기대하고 또 요구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